네, 지금부터 ITQ 파워포인트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푸는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저장하는 명령부터 시작할 건데요. 실제 ITQ 파워포인트 시험은 여기 6가지 정도의 준비 사항을 좀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장, 즉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수험번호 마이너스 성명으로 파일명을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S 중간중간 단축키로 저장하는 습관이 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단축키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일의 저장이나 저장 디스크이라는 그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하기도 하지만 컨트롤 S를 눌러서 빠르게 슬라이드 하나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라고 답안에 되어 있어서 슬라이드 크기 지정하는 방법, 디자인 메뉴에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메뉴로 이동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6장의 슬라이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M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6장의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이 다음으로 실행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 6번 슬라이드의 제목 디자인, 로고 제작,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통해서 보기에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지시사항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3번 슬라이드에서 작성되는 텍스트 슬라이드라고 하는 기능에 글머리 기호, 그리고 첫째 수준, 둘째 수준의 글자 크기, 글꼴, 줄 간격 등을 미리 마스터에서 설정하고 나오시면 다른 기본 편집 중에 이 설정을 2번 하지 않고 한 번만 처리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미리 마스터에서 설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입력 시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6번부터 2번까지, 즉 우리가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고 3번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기 때문에 6번 슬라이드, 즉 마스터 보기를 닫기 하고 나오면 6번 슬라이드의 현재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이동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제목을 입력하면 혹여라도 슬라이드 각각의 제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번에서부터 2번까지 주어진 슬라이드 제목을 입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자신 있는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완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순차적이라는 말은 내가 1번부터 6번까지 순서가 맞게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슬라이드부터 우리는 미리 6장을 만들어 놓고 제목까지 입력했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입력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6가지 머리에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기출문제 1회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60분 안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60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보시면 일반적으로 60분 동안 문제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사항에 문제 수험번호 마이너스 성명이라고 저장된 게 우리가 1번으로 체크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설정하세요. 2번 처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 6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를 3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번, 6번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 하단 로고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라고 꼭 되어 있습니다. 1번 슬라이드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정 중에 여기 슬라이드 번호 위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도 마스터에서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까지 1번 슬라이드 제외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림들이 있으면 그림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라고 그림은 삽입할 경우에는 주어진 경로에서 가져다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전체 구성 점수 60점부터 같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행하시고 먼저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 위치는 현재 컴퓨터 문서 폴더에 ITQ라고 폴더 있습니다. 여기에 20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험번호가 있다면 수험번호 마이너스 성명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된 상태에서 파일명은 항상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마이너스 성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가 2번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파일에 가시면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고요. 기본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크기를 A4 용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둘 중에 아무것도 입력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대화나 맞춤 확인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 먼저 지정한다가 2번이었고요. 3번은 컨트롤 M을 하나, 둘, 셋, 넷, 5번을 누르시면 6번, 즉 6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슬라이드 6장을 만든다 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슬라이드 마스터였습니다. 보기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6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2번, 6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디자인을 만드냐면 여기에 2번에 있는 2번, 6번 슬라이드의 제목은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글꼴은 여기 글상자 제목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 탭의 글꼴을 도둠이라고 쓰시는 게 조금 빠른 것 같아서 도둠이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글자 크기 40 입력하셔도 좋고요.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글꼴색 흰색, 지금 흰색으로 변경된 거 확인되실 거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그럼 여기에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은 기본으로 글 상단은 없으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2번 슬라이드의 제목과 같은 위치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 위치를 제일 위쪽으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목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도형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거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 중에 제목의 2분의 1만큼 사이즈를 지정해서 높이는 슬라이드 제목의 2분의 1만큼, 넓이는 전체 슬라이드 폭만큼, 그리고 시험지는 흑백이라 밝고 어두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도형이 채우기가 조금 더 밝게 되어 있으니까 밝은 도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쪽 도형도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제목의 넓이 그리고 높이만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뒤집어져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정렬에 가셔서 이렇게 정렬 그룹에 회전 또는 대칭에 가시면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좌우로 도형을 뒤집을 수 있어요. 좌우 도형이 뒤집어졌을 때는 이 도형에는 글씨를 쓰는 거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중요한 건 여기는 도형의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도형은 말 그대로 제목의 디자인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위에서 이렇게 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도형에도 적용되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윤곽선을 선 없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도형을
위치를 맨 뒤로 보내기 위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제목의 도둠의 40의 가운데 정렬한 제목 부분이 이 두 도형보다 앞쪽으로 나오도록 설정해 주시면 첫 번째 제목 디자인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하단 로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라고 하면 여기 123 주식회사라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로고 2.jpg라고, 즉 시험 보실 때 ITQ 폴더에 픽처 폴더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험 보기 전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험자 등록을 하면 그때 나의 컴퓨터, 즉 수험자의 컴퓨터 안에 픽처 폴더의 로고 2.jpg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가시면 그림이라고 있을 거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을 픽처 폴더라고 있습니다. 안에 그 로고 2라는 이름을 선택하시고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된 그림에 대해서는 위에 보시면 배경에 회색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투명색은 위에 그림이 선택된 그림 형식의 상황 탭에 조정 메뉴에 색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회색 배경을 선택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기를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출력 형태처럼 줄여서 날짜 위에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 출력 형태 아래쪽에, 즉 여러분들이 글 상자가 있는 왼쪽을 기준으로 누구에 맞춰서, 그렇죠,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쯤에 이렇게 날짜 왼쪽에 위치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래에 있는 로고 제작도 마무리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슬라이드 번호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삽입에 가시면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 선택해 주시되 우리 앞에 답안 작성 요령에 1번 슬라이드에는 작성하지 말라고 했던 조건이 있어요. 그것처럼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고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 오른쪽 하단에, 자, 오른쪽 하단이라고 하면 지금은 샵으로 보이지만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고 나가면,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고 나가면 우측 상단 하단에 이렇게 2번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답안 작성 요령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처리 내용들은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3번 슬라이드에 있는 요 글머리 기호와 그죠? 줄 간격과 위에 보시면 문단 글꼴과 첫째 수준, 둘째 수준에 대한 이 글머리 기호 설정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위로 좀 이동되면서 이 공간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약간만 올려주시고, 자, 여백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만 줄였습니다. 첫째 수준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첫째 수준이에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머리 기호의 첫째 수준은 이렇게 생긴 별표 글머리 기호입니다. 둘째 수준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둘째 수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 글머리 기호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하시면 글머리 기호가 모두 가로 1번에 텍스트 작성할 때 글머리 기호는 이렇게 첫째 수준, 둘째 수준 하세요가 끝난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그 문단 별표 글머리 기호는 여기 돌림에 24 굵게 줄 간격 1.5, 옆에 보시면 둘째 수준은 굴림 20의 줄 간격 1.5. 자, 요거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글상자의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홈 탭에 가셔서 글꼴 크기 한 번만 작게 누르시면 얘가 24, 20이 됩니다. 요거는 그 버전이 2016 이상 버전에서는 이렇게 한 번 됐는데 2016 버전은 요걸 두 번 눌러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얘는 2021 이상의 버전은 한 번만 누르시면 16, 20이 되고요. 2016 버전은 두 번 누르셔야 24에 16이 됩니다. 자, 여튼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다음부터는 공식처럼 한 번 또는 두 번에 따라서 24, 20이 되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어진 글꼴이 굴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굴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줄 간격은 단락 그룹에
홈 탭의 단락 그룹에 여기에 줄간격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1.5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꼴 크기 줄간격이 끝났고요. 마지막에 첫째 수준의 굵게, 첫째 수준만 굵게이기 때문에 여기만 굵게 처리하시면 3번 슬라이드 작성하는 이 두 개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스터에서 모두 처리하셨다면, 마스터는 사실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글씨를 입력하진 않아요. 글씨는 모두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가서 하시면 되고, 마스터는 전체적으로 같이 다 적용하겠다 그럼 저기 꼭대기에 1번에다가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목은 여기에 디자인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슬라이드 1에서 사용했습니다 라는 여기다가 디자인 하시면 1번 제목 슬라이드 디자인이 들어갈 거고요. 즉 레이아웃마다 다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2번, 6번이 모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만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고, 나는 여기다 하고 싶어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목 레이아웃에서는 뭐를 디자인을 나는 안 쓰겠어 라고 이렇게 그래픽 숨기기를 해야 이 그래픽이 제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방법은 어디에 작성해도 상관없지만 굳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그래픽 숨겨라고 하는 메뉴를 넣는 것보다는 여기에 작성하시면 ITQ 경우에요. 2번, 6번은 여기에 똑같이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이 좀 안 맞아서 좀 이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고 나오시면 6번에서부터 2번까지 그렇죠. 슬라이드 마스터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목은 여기 6번 슬라이드부터 자, 6번 슬라이드부터 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4점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바로 네, 인터넷 제가 글씨가 느리네요. 이용 목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이용 목적이라고 쓰시고 나서 페이지 업 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페이지 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업 키 누르시면 얘가 한 슬라이드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업 키를 누르시고 키보드에 페이지 업 키예요. 네, 저는 컴퓨터에서 노트북이라 페이지 업 키가 먹지 않네요. 네, 페이지 업 키를 누르면 바로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85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입력을 하면 페이지 업 키에서는 네, 3점 이렇게 똑같이 인터넷 중독 현황이라고 입력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 업 키를 이용해서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 네, 마찬가지로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셨으면 2점이라고 입력하시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제목으로 무조건 들어가요. 보호자 영유아 상호작용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페이지 업키 이용하시면 1점이라고 하고 인터넷 중독 페이지 업키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은 당연히 목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슬라이드까지 제목을 다 쓰셨다면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60점의 점수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컨트롤 S를 눌러서 한번 저장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슬라이드부터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기 전에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번부터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는 기존에 있던 글 상자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삭제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1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글 상자이고 나머지는 관계없는 거라 일단 제거하고 이렇게 도형 편집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에 표지 디자인인 1번 슬라이드는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넣어야 점수를 40점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도형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도형의 그림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도형 편집이라는 기능을 읽지 않고 그냥 그림을 사각형으로 넣어서 뭔가 적용을 바꿔보려고 하면 투명도 같은 경우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투명도는 도형에 들어간 거지 그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번 슬라이드를 작성하실 때 사각형의 여기 도형의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전체의 한 2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균형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체 3등분은 아니고 한 4분의 한 2 정도? 5분의 2 정도 요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동일하게 그림은 써 있네요. 그림 3.jpg를 넣으라고. 그럼 우리가 도형의 그림은 도형 채우기에, 그렇죠, 그림에 가시면 동일하게 파일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그림 3.jpg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형의 배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도형 서식에서, 여기 도형 스타일의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도형 채우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채우기에 가시면 전체 투명도를 50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도형 효과에서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저기 그림과 투명도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포인트, 두 번째가 2.5포인트, 5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첫 번째 그림 삽입 조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워드 아트는 변환 삼각형 그리고 도둠의 굵게,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사피티 옵셋. 자, 요거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씨가 주어져 있는 글씨는 삽입에 가시면 삽입에 워드 아트 삽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첫 번째 워드 아트,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첫 번째를 선택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에딕션 쓸게요. 인터넷 에딕션 입력하시고, 중요한 건 첫 번째 입력된 요 스타일이 제가 첫 번째 스타일을 선택해서 입력했기 때문에 요 스타일들이 그림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감점이 돼요. 그래서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를 해서 그림자를 제거하거나 홈 탭에 그림자 제거 둘 중에 어떤 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제거하셔서 그림자는 없앤 다음에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변환 삼각형부터 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글씨가 입력되면 이것도 쉐이프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환은 워드 아트 스타일의 변환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삼각형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름이 삼각형 위로, 이건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삼각형 위로예요. 제가 지금 시험지는 하이 이전 버전이라 삼각형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삼각형 위로를 선택하시면 되고, 도둠의 굵게, 자, 홈 탭에 가셔서 굵골은 도둠이라고 꼭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도둠이라고 하고 굵게까지 넣어주시면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그리고 반사의 사피티 옵셋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쉐이프에 오셔서 도형의 반사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워드 아트 스타일의 반사가 있고요. 거기에 반사 터치 사피티 옵셋. 자, 반사 터치에 근접 반사 사피티 옵셋이라고 있죠. 동일한 스타일로.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도형 스타일 로 하지 마시고 도형 효과로 하지 마시고 텍스트 효과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도형 효과를 하시면 도형으로부터 떨어집니다. 도형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은 얘는 크게 버전상에 상관없네요. 그런데 버전상에 요 텍스트 스타일로 했을 경우에는 텍스트의 반사로, 이 텍스트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지금 얘는 도형 반사와 큰 차이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텍스트 반사와 도형 반사가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출력 형태를 보시고 출력 형태와 나오는 모양이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위치나 거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글씨가 아래쪽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어디까지? 두 번째 있는 워드 아트 삽입까지 처리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삽입으로 로고 투명한 색
설정 요거는 마스터에서 처리해 본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그리고 로고 2로 동일하게 삽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식으로 그림의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배경 제거하시고 크기 위치 지정해서 넣어주시면 네,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1번 슬라이드의 40점이 끝났습니다. 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만 지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넓이,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터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요 하시면 우리 보기에 안내선 요거를 이용해서 열어놓고 센터를 맞추셔도 되고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센터에 안내선이 미리 확인하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전 업된 버전에서는 기본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1번 슬라이드를 마무리하시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글꼴 굴림의 24가 전체 도형에 모두 적용돼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든 도형에는 선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꼭 유념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 조건 두 가지를 추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도 균형 점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고 2번에는 굳이 글 상자,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삭제하시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형들이 가려진 도형을 먼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 또는 홈탭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 뒤에 가려진 도형이 요 L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L 도형을 이용하셔서 뒤에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L자 도형을 하나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나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 목차의 안쪽에서 가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목차가 조금 끝나고 그림이 들어갈 영역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끝내주시면 되죠. 균형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의 좌우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목차랑 여기 끝나는 위치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자 여기에 밑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더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밝고 어두운 색의 균형을 맞춰서 밝은 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가려진 도형은 누구냐면 그죠? 순서도에 가시면 맨 마지막 순서도에 맨 마지막에 이행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저장 데이터라는 이 도형입니다. 주어진 넓이 높이를 이용해서 저장 데이터 모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균형은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추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맞게 잘 하셨다면 이 두 개의 도형을 두 개의 도형 위에 글씨까지 써서 한꺼번에 할까요? 네. 자, 이 두 개의 도형 먼저 도형 윤곽선 없음 이렇게 미리 설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의 글 상자, 텍스트 상자라고 해서 기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인터넷 중독을 먼저 쓰세요. 입력된 인터넷 중독을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요 세 개의 도형에 대해서 글꼴이 굴림의 24기 때문에 글꼴 굴림 입력하시고 네, 자판이 잘 안 쳐지네요. 네, 굴림 입력하시고 그리고 글자 크기가 24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먼저 항상 글씨를 쓰시고 글씨에 맞춰서 요거의 높이가 조정되면 되고요. 1도 미리 쓰시고 싶으시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시라고 글씨를 먼저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형 모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간격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밑에 3개를 더 쓸 거기 때문에 그 간격에 맞춰서 하나 그리고 이렇게 등 간격이 바로바로 얘가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지면 위에 거랑 간격이 똑같아 라고 알려줘요. 그렇죠. 이렇게 이만큼 떨어지면 3개의 간격이 동일해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이렇게 해서 등 간격으로 정확하게 등 간격으로 맞춰주는 걸 확인하시고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1, 2, 3,
4를 쓰시면 됩니다. 자, 글꼴이 굴림의 24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씨들을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보호자, 영유아, 상호작용. 이게 원래 어디에 각각 2, 3, 4 그죠? 4, 5, 6 3, 4, 5, 6의 슬라이드 제목이 되는 거죠. 인터넷 중독 현황인가요? 네. 자, 인터넷 이용 목적. 자, 이렇게 하시면 빠르게 글씨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주어진 굴림의 24 그리고 도형산업성까지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에 있는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인터넷 중독 현황의 슬라이드 5번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현황. 자, 요거는 슬라이드 이 지금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드래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감점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에 하는 게 아니라 도형에 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드래그 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링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문서의 5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현재 문서의 5번 슬라이드로 확인을 해주시면 하이퍼링크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그림은 그림 5.jpg를 자르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삽입에 그림을 눌러주시고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5.jpg를 삽입해 주시면 되고 우측 상단에 자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모서리에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의 위치 잡아주시면 끝나겠네요. 자, 60점 빠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2번 슬라이드는 많이 어렵지 않고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다 만들었는데 좀 균형이 틀린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동이나 정렬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누르시고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는 보니까 이렇게 미리 우리가 마스터에서 가로 1번 그리고 하위 내용들을 모두 처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씨만 쓰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에서는 여기 띄어쓰기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칸 띄워서 문장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첫째 수준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가 나옵니다. 탭키를 누르시면 둘째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째 수준. 자, 다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마찬가지로 둘째 수준으로 글머리 기호가 나옵니다. 이때 백스페이스를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이때 쉬프트 탭을 누르시면 수준이 나와요. 즉 첫째 수준으로 다시 한번 탭 누르면 수준이 들어가고 쉬프트 탭을 누르면 수준이 나와서 똑같이 한글로 인터넷 중독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첫째 수준, 탭 누르면 둘째 수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금단과 같이 금단과 그 다음에 줄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오른쪽에 그림 영역이 있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이용해서 달랑 요지 줄바꿈으로 다음 줄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생활인데 어디다가 있었네요. 생활의 장애각까지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hift 엔터로 줄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유발되는 상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첫째 수준, 둘째 수준이 꼭 확인하세요. 24에 20, 24 굵게 20인지 요거 꼭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하시면 가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세부 조건에 동영상 삽입하고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여기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라는 거 조금 지워져서 여기에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라고 하는 문장 꼭 체크하셔서 요거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삽입 탭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미디어라고 있고 비디오. 예.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거를 그림으로 삽입하거나 파일에 열기로 해놓고 파일이 없어요 하는 경우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미디어면 동영상이면 비디오로, 그죠? 사진이면 이미지로, 그죠? 파일의 열기가 다르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이 디바이스에서 사용 누르시면 되고요. ITQ 폴더에 동일하게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삽입하신 후에 주어진 시험 위치처럼 이렇게 시험 위치에서 오른쪽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비디오 재생 탭으로 가시면 마우스 클릭 시가 아니라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반복 재생과 자동 실행을 눌러주시면 3번 슬라이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꼭 컨트롤 S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는 표 또는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이게 어디가 표고 어디가 도형인지 몰라서 표를 도형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감점됩니다. 꼭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어진 텍스트 상자를 바로 뭘로? 얘는 표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굳이 표를 삽입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표 삽입이라는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셔서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지정하는 데 보시면 열이 2개, 행이 3개인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열이 2개이고 행이 3개인데 또 뒤집어서 행열을 바꿔서 열행인데 행열로 바꿔서 입력하지 않도록 세로로 세는 게 열이 먼저 세워지고 가로로 세는 행을 나중에 넣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쓴 다음에 변경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글씨가 이렇게 조금 왼쪽이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가 아래쪽에 요만큼이 표인 거 아시겠죠? 위에 상단 도형 2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긴 도형 2개를 겹쳐서 상단 도형을 만들 거고요. 왼쪽은 도형 1개짜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표 첫 번째 자녀가 스마트폰이라고 쓰면 보느라 그리고 줄이 바뀌면 여기는 강제 개행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엔터 치셔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탭키 누르시고 다음 셀도 똑같이 자, 여기도 엔터 치셔서 줄이 바뀌면 그냥 엔터 치시고 쓰시면 돼요. 똑같이 물음표 자, 탭을 이용하시면 셀을 이동하기 때문에 탭을 이동해서 셀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 좀 작게 해서 저는 글씨가 다 보이도록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셀도 똑같이 동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됩니다. 탭키 이용해서 다음 셀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표에 있는 데이터를 다 입력하셨다면 자,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전체적으로 위치와
그쵸? 위치와 이런 것들 조정하시면 돼요. 일단은 두 개의 표 사이의 너비가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모든 표의 너비는 여백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제일 긴 데이터의 여백을 체크하시고 양쪽을 그 여백을 동일하게 남기신 후에 그 대각선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지금 4번 슬라이드 번호하고 얘하고 위치가 좀 맞는 것 같네요. 이걸 맞추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위와 왼쪽을 맞추시면 여백을 맞춰주시면 돼요. 왼쪽에 도형이 하나 들어가야 하죠. 그 도형의 넓이 맞추시고 위쪽에 도형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 영역 맞추시고 이렇게 두 개의 글씨 이 지금 칸에서 그러면 좀 좁은가 보네요. 이 두 개의 여백을 동일하게 남겼다면 아마 우리 글씨가 두 줄짜리는 두 줄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표는 요 아래쪽에 3번부터 보통 이제 위에서부터 제가 차례대로 하지만 표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라고 하는 요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테마 스타일에 가셔서 여기가 테마 스타일이 위쪽이고요. 그리고 강조 5번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를 선택해 주시면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모양이 달라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글머리 행과 줄무늬 행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머리 행과 줄무늬 행 누락할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꼭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은 홈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지정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여기 있네요. 그 레이아웃에 가시면 여기에 가로 세로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표 상황 탭에 표 상황 탭입니다. 좁아서 위에 잘 보이진 않지만 표 상황 탭 레이아웃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표를 끝내기 전에 도둠의 18을 처리를 꼭 해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전체 도형들을 선택해서 도둠의 18을 할 건데 그때 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표는 외부 객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는 개별로 도둠의 18포인트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야 표가 마무리된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 위에 있는 도형 두 개의 조합도 보겠습니다. 한쪽 모서리는 잘려있는 사각형입니다. 자 도형의 우측 상단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용해서 항상 표의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높이도 적당히 주어진 형태에서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도형도 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겹쳐진 도형은 보니까 그렇죠. 그 사다리꼴인 것 같네요. 사다리꼴을 클릭하셔서 동일하게 위에 겹쳐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 있는 도형이 좀 진한 색깔, 앞쪽에 있는 도형이 좀 밝은 색깔이기 때문에 넓이 높이는 맞추시되 밝은 색상으로 도형 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맞춰주시고 그 두 개의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컨트롤은 복제, 시프트는 수직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먼저 복제하고 넓이가 다르다면 드래그해서 넓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 선택하시고 상황 쓰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상호작용 예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도형도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만 먼저 만드시고 자, 도형에 가시면 위에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둥글게 되어 있는 도형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둥글게 되어 있는 이 도형이에요. 클릭해서 여기도 중요한 건 여기 도형의 표의 높이에 맞춰서 얘를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돼요. 좌우가 뒤집어 있는 경우에는 좌우 뒤집기는 우리가 글씨가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전이 아니라 좌우 뒤집기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이 세 개의 도형이 지금 높이가 동일하죠. 네,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이렇게 조금 부족한가요? 네,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세 개의 도형을 만드시고 각각 세 개의 도형은 시프트 클릭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이렇게 선형 아래쪽 밝은지 어두운지 정도에 따라서 선형 아래쪽만 넣으시면 여기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으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 아래쪽 하시면 돼요. 주어진 조건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 책, 제시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입력하신 다음에 전체 드래그, 누구 빼고 슬라이드 번호 빼고 드래그. 이때 표는 드래그 되었지만 글꼴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꼭 개별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를 도둠이라 하시고, 그리고 글자 18은 되어 있으니까 글자색만 출력 형태처럼, 여기 답안 작성 요령에 글자 색깔은 지시되지 않은 거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그럼 밝은 색은 밝게, 어두운 색은 어둡게. 자, 이렇게 해서 80점 마무리 되었습니다. 컨트롤 S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슬라이드 빠르게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번 슬라이드는 100점인데요. 만드는 시간은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아요. 즉 6번보다는. 6번은 도형 슬라이드라 좀 개체가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요. 5번 슬라이드는 그거보다는 좀 적게 걸릴 것 같아요. 자, 5번 슬라이드 나머지 설정들은 조금 이따가 변경하고 일단 데이터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라 우리가 여기 차트 삽입 기능을 이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걸 보고 쓸 거라, 자, 우측에 있는 데이터가 좀 보이게 하고 차트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종류는 이게 위에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기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확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입력된 데이터는 뭐를 보고 넣으시면 되냐면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고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항목은 2개니까 항목이 사실은 여기 항목이라 하나, 둘, 셋, 넷, 5이에요. 그래서 항목을 5개 해도 되는데 우리가 표로 봤을 때는 이게 항목 자리에 계열, 그죠? 계열 자리에 항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수만 맞춰서 지금 옆으로 5개를 넣을 거고요. 아래로 2개만 넣을 거라 그 영역을 요 영역 안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목에는 9에서 10세죠. 9에서 10세라고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 어떻게 13에서 15세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방향키로 이동하시면서 16에서 19세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20에서 24세. 자, 그리고 옆에는 25에서 29세. 자, 여기까지. 그래서 먼저 데이터 입력하시고 항목도 마찬가지로 잠재적 위험 사용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위험 사용자. 자, 이렇게 되어진 데이터 영역만 동일하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엔터나 방향키를 저는 블록을 잡았기 때문에 엔터로 빠르게 입력할 거고요. 블록을 잡지 않으시면 그냥 방향키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입력하셨다면 사실 요 워크시트인 엑셀 창이죠. 요 엑셀 창은 역할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때 이제 주어진 차트 모양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과 열을 교차로 입력했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요. 이때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위에 행렬 전환을 눌러서 이렇게 행렬 전환을 눌러서, 그죠? 이렇게 온오프예요. 행과 열, 다시 말해서 항목과 계열을 바꿔주시는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 항목이 계열이 항목 자리로 가고 항목이 계열 자리로 가는 이 작업만 한번 해주시면 굳이 크로스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이 엑셀 창의 역할은 끝나요. X 눌러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데이터에 수정이 요구된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고, 그죠? 그리고 요거 X, Y 그 대각선을 선택하려면 요거 엑셀 창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 요 행렬 전환하시면 언제나 행렬은 다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여기예요. 1번만 끝난 거죠. 2번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이 끝났고요. 글꼴
여기까지 끝났었던 거네요. 여기 제가 아까 선택했기 때문에 묶은 세로 막대형까지 끝났고 지금부터 글꼴 도둠의 16 외곽선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 부분이라 여기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차트는 만들어지면 여기가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여기에 자 글꼴부터 가겠습니다. 도둠 16 외곽선 홈 탭에 가셔서 글꼴 도둠이라 쓰시면 됩니다. 엔터. 글자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6 엔터. 그리고 마지막에 윤곽선은 요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어디 들어갔는지 보셨죠? 네, 그래요. 여기 테두리에 윤곽선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로 2번인데 가장 많이 누락시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왼쪽에 차트 세부 조건들을 하나씩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글꼴부터 바꿔볼게요. 네, 궁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서 엔터. 자, 그리고 글자 크기가 24라고 되어 있으니까 24로 바꿔주시고 굵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흰색은 도형 채우기라 도형 채우기 흰색 이렇게 흰색으로 해주시면 되고 테두리는 검정색 이전에 설정했던 게 있기 때문에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자 옵셋 오른쪽도 도형의 그림자의 옵셋 오른쪽 바깥쪽인 옵셋 오른쪽 이름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진 것처럼 연령, 별, 더넷, 중도, 현황 단위, 콜론, 퍼센트까지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 글씨를 먼저 쓰고 설정을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 설정하신 다음에 쓰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차트 영역 노란색, 그림 영역 흰색 가겠습니다. 차트 영역은 이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채우기 색깔이 표준색 노랑입니다. 이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림 영역이라고 친절하게 나오죠. 여기는 채우기가 흰색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트 그림 영역과 그림 영역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고위험 사용자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고위험인지 얘가 고위험이네요. 자, 여기 주황 계통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잠재적 위험 사용자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보내고 자, 그럼 이 모양이 다르네요. 제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을까요? 자, 고위험자였군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부터 뺄게요. 자, 얘가 아니라 얘는 원래 기본 막대 그래프가 맞습니다. 고위험자 위에 아래였었어요. 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 자, 이렇게 해야 모양이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 요게 잘 읽어보시고 잠재적 위험인지 아니면 고위험자인지 써있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출력 형태와 모양이 똑같은지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값표시 16에서부터 19세, 16에서 19세는 여기네요. 여기에 누구의 값인가요? 잠재적 위험. 그죠? 잠재적 위험이면 막대 그래프입니다. 클릭 후 다시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모든 계열이 다 선택돼요. 잠재적 위험 사용자가 모두 선택되는데 그 중에 다시 한번 16에서 19세를 클릭하시면 얘만 선택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옆에 선택하시고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치를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했는데 처리 조건 다 끝났는데 모양이 달라요. 그럼 지금부터 모양을 맞추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선이 없습니다. 이 수평선은 더하기 버튼 눌러서 눈금선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평선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표 모양은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아래에 있는 범례는 테이블에도 있기 때문에 범례는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비슷하게 모양은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이때 요 눈금선 세로
축부터 채우기 색깔을 검정으로, 그리고 표도 가로축을 클릭해서 가로축을 선을 검정으로, 세로축 클릭하고, 보조 세로축이네요. 보조 세로축도 클릭하고 검정으로 넣으시면 눈금이 동일하게 모양이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십니다. 자, 또 다른 게 이 꺾은 선의 표식이라고 하는 이 모양이 우리는 동그라미로 작은데 얘는 다이아몬드로 크게 보이네요. 실제 시험도 밝고 어두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우기에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채우기에, 네, 누구의 채우기였죠? 예, 여기 표식 죄송합니다.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꺾은 선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에 표식 탭이 이렇게 나와요. 선 탭과 표식 탭이 있는데 표식 탭에 표식 옵션으로 가시면 기본 자동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나와 있는데 이걸 기본 제공으로 다이아몬드로 바꾸시고, 기본 크기는 5만큼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 동그라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 기본 제공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10 정도 되게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다 차트의 처리 조건은 이렇게 하면 모두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건 중에서 스타일 미세 효과라고 되어 있는 여기 물결 모양의 이 도형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에 굴림 18포인트 누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클릭하시고 밑에 별 현수막으로 가시면 이 도형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도형, 물결 도형을 선택하시고 주어진 형태로 물결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2023년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 도형에 대해서 채우기, 여기 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아까 좀 전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그리고 굴림의 18, 홈 탭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엔터, 글자 크기 18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양까지 완성하시면 100점이 끝났습니다. 사실 조건들이 좀 꼼꼼하게 많이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린 것 같지만 연습을 하고 나면 항상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차트 종류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옵션들, 지금 제가 하나하나 바꿨던 옵션들이 거의 동일하고, 여기 하나 안 바뀌었네요. 자, 왼쪽은 똑같은데 오른쪽 축을 안 바꿨습니다. 축도 더블 클릭하시고 최소값, 최대값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주 단위가 2씩 되어 있고요. 소수점 자릿수가 첫째 자리까지 되어 있네요.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셔서 표시 형식으로 가시면 소수점 자릿수,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은 소수점 자릿수가 없으니까요. 숫자로 바꾸시고 소수점 자릿수를 한 자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0에서부터 8.0까지 2씩 단위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도형의 위치가 약간 달라져서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되셨을까요? 자, 이런 모양들 균형 맞추는 건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컨트롤 S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100점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400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400점 완벽하게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마지막 6번 슬라이드의 반쪽이라도 하셔야 하고요. 아니면 좀 시간이 6번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6번이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반쪽이라도 스마트 아트가 있는 쪽이라도 완벽하게 하시고 나머지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점이니까 50점 해놓고 다른 걸 하셔도 돼요. 또는 이걸 마지막에 할 때는 완벽하게 반쪽이라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상자는 필요 없어서 제거하고 6번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원칙이 동일한 도형은 복사해서 쓴다로 하셔야 2번 만드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진 도형부터 거기 때문에 그룹 1번 그룹과 2번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이 그룹들을 나누어서 빠르게 처리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요 위에 있는 글꼴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순서 거의 1, 2번 순서인데 예전에 2, 1번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기를 해볼게요. 자, 위에 양쪽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가 왼쪽 오른쪽 도형입니다. 자, 이거 하실 때 정확하게 센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안내선을 좀 꺼내 놓으시면 센터가 안내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조금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동일하게 두 개니까 컨트롤 쉬프트 이용해서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 상하, 얘는 상하 뒤집어도 되겠네요. 쉐이프 형식에서 자, 상하 뒤집기를 하시면 되고요. 둘 다 색깔은 좀 밝은 색으로 하는 게 도형을 처리하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밝은 도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형부터 점선 미리 처리할 건데요. 선 스타일에 가셔서 도형의 대시, 눈에 익은 점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셔도 좋고요. 밑에 있는 이렇게 조금 긴 파선, 여기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파선이기만 하면 즉 파선이기만 하면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검정색이나 굵기 얘는 안 바꿔도 되고 연결선은 굵기를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에 가려진 도형이 됐고요. 이제 왼쪽부터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려진 도형이 없네요. 일단은 그래서 쭉 연결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평행사변형 이용해서 위에 있는 도형 글씨는 이따가 쓰도록 하고요. 먼저 쭉 저는 도형부터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색깔을 굳이 바꾸고 싶다면 진한 정도만 맞춰서 바꿔주시고 안 바꿔도 감점되진 않아요. 감점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드는 걸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삽입의 스마트 아트이기 때문에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시고 자, 똑같은 모양을 찾으시면 되는데 모양 찾는 게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많이 해보시면 얘가 이런 모양이야 저런 모양이야 빨리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에 모양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얘가 목록형으로 알고 있는데 자, 모양의 목록형의 도형 보이실까요? 네, 화살표는 없었고요. 네, 모두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얘랑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목록형으로 많이 쓰던 건데 여기 있네요. 네, 목록형으로 많이 쓰던 건데 눈에 바로 띄진 않네요. 새로 곡선 목록형이라고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형에 새로 곡선 목록형을 선택하시고 여기는 미리 텍스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부터 글씨 빠르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 내려가면서 아래로 쓰시면 돼요.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면서 입력하셨으면 텍스트 상자는 X 눌러 닫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따로 지시된 거는 없지만 위에 왼쪽에 있는 이 3차원 광택 처리 요거와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지금 3차원 광택 처리 3차원 만화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3차원 입체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스마트 아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시면 돼요. 자, 모양부터 3차원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3차원 만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이름 광택 처리 첫 번째 거네요. 여기 3차원 광택 처리 해주시고 색 변경에 가서 실제 시험에서는 흑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색인지 모르지만 얘네가 약간 밝고 어두운 정도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색깔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굴림의 18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크기, 위치 맞추시고 꼭 홈탭에서 글꼴 크기, 굴림에 오타가 있으면 글꼴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는 플러스가 있으면 안 되고 18. 그래서 크기는 18로 꼭 처리를 해주셔야 이렇게 위치와 모양이 일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길면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글자 크기 꼭 해주시고 중요한 거 글자 색깔도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굴림의 18인지 클릭했을 때 여기가 굴림 18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도형은 여기 동호회라고 하는 오각형 도형이네요.
오각형을 이용해서 동호회하셔도 되고, 또 비슷한 도형이 아마 여기 순서도에도 비슷한 도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서도랑 얘랑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모양에 상관없지만 얘는 순서도는 요 제어점이 없어서 변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기본 도형이나 블록 화살표 등등등 얘는 이 제어가 있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쓸까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메일 도형은 별 현수막에 여기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 이메일 도형 만드시면 되고, 옆에 또 스마트 아트네요. 자, 스마트 아트 외의 도형만 빠르게, 스마트 아트는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 클릭해서 옆에 있는 도형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렇게 도형을 좀 찾기 어려우시면, 가장 여기 지금 이제 목록형이나 제 생각엔 프로세스 뭔가 진행하는 모양들 중에서 비슷한 모양 하나 선택하고 나중에 스타일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비슷하게 하나 도형을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고, 여기 이건 더 그림형이라 모양이 좀 다르긴 하네요. 텍스트 상자 열어서 두 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첫째 수준에 예를 들어 메신저, 그죠? 그리고 둘째 수준에 두 번째 거에 블로그.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딜리트로 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모양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모양이 틀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바꾸셔도 돼요. 메신저도 틀렸네요. 못하네요. 자, 그리고 이런 모양들이 실제 뭐 똑같이 생긴 모양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비슷한 이런 도형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요 삼각형을 서식에 가시면 기존에 있던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이렇게 원형, 지금 보시면 뒤에 원형 있는 것 같아서 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실제 모양은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원형 모양의 이렇게 생긴 스마트 아트인 것 같아서 이제 비슷하게 사각형을 해서 변경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요거는 뒤에 보시면 3차원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의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3차원 만화로 경사고 요게 3차원 만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얘도 혹시 서로 다른 의미의 색이라면 바꿔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크기만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크기 맞춰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6번 슬라이드는 이런 도형 찾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버전 업되고 뭐 하면서 모양들이 좀 달라서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글꼴은 얘네가 굴림의 18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꼴은 굴림 해주시고, 이 글자 크기는 18 플러스가 있으면 안 돼요. 18로 통일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도형에 가셔서 순서도에 여기 뒤에서 두 번째 저장 데이터라는 도형, 좀 전에 써봤던 저장 데이터 도형이 이렇게 일축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도 음악, 및 영화 감상이라고 하고, 여기 클릭해서 이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 도형이 다 끝났으면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 왼쪽 도형들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위에 보시면 여기 그룹화에 가서 그룹 하셔도 되고, 컨트롤 G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글자 색깔, 그렇죠. 여기 글자 색깔들이 검정색이 돼야 되는 것들은 글자 색을 꼭 검정으로 처리해 주시고, 글자가 흰색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흰색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형들은 이제 스마트 아트만 끝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도형은 빠르게 또 우리
주어진 도형을 이거는 왼쪽에 똑같은 거 있으면 제가 이게 또 그룹화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네, 그룹화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새로 그리겠습니다. 원래는 동일한 도형은 두 번 만들지 말고 이거 복사해서 쓰세요 한 이유가 넓이 높이 이런 거 맞추려고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해놓고 뒤집겠습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 금융이라는 도형 여러분들 잘 못 찾으시는 도형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도형, 지금 화살표인데 위쪽 화살표라는 이런 도형 가지고 금융 요거 만드시면 돼요. 자, 이 도형을 어떻게 변형하시면 좋게 될까요? 그쵸, 요거 왼쪽으로만 돌려주시면 금융이란 도형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화살표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옆에 검색이라는 도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이라는 도형도 마찬가지로 별 모양에 가셔서 8개인 별로 그리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색깔보다는 얼른 도형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걸로 옆에 쇼핑이라는 도형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도형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복제하시면 되고 상하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상하 대칭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도형은 신문이란 도형은 이 순서도에 가시면 요거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라는 요 도형이네요. 요 도형 아래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네, 그 밑에 있는 도형은 그쵸? 찾으셨나요? 자, 여기에 블록 화살표의 이 도형이 아까 우리가 했던 오각형이죠. 얘가 Shift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돌리시면 얘가 돌아갈 때 정확하게 15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틀어지지 않고 돌리실 수 있어요. 뉴스라는 도형은 순서도 마지막에 있는 이 화면 표시 도형이네요. 좀 위로 치우쳤나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도형은 평행사변형인 거 사다리꼴인 거 보이시죠? 사다리꼴로 약간 기울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좀 전에 했던 물결 모양이니까 물결 가져다가 빠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글자 쓰시고 여기에는 연결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선은 도형에 연결선 이렇게 화살표가 있나요? 네, 화살표 있으니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게 방향키로 미세하게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수직 또는 수평의 연결선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도형들을 맞춰주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 도형들은 연결선만 잠깐 먼저 처리하면 입력된 연결선은 도형의 두께를 2와 4분의 1 정도 두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살표는 모양이 다르면 화살표 모양도 여기에서 동그라미다 등등등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검정색 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실제 난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럼 검정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도형들은 위치 이렇게 출력 형태에 맞춰서 간격을 좀 띄워주시면 되고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그죠 도형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제 도형의 색깔 바꿔주시면 돼요. 글씨 빠르게 쓰고 나머지 처리, 그룹화, 애니메이션 똑같으니까 이것도 1픽셀씩 이동하려면 방향키로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이렇게 도형이 뒤집어지면서 더 뒤집어지는 글자를 처리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도형을 좌우 뒤집으면 상관없는데 상하로 뒤집으면 글씨가 뒤집어집니다. 이럴 때는 홈 탭에 여기 단락 그룹에 보시면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어요. 텍스트 방향이 기존에 있던 이런 방향들이 맞으면 되는데 없습니다. 이때 기타 옵션으로 가셔서 180도는 이 도형의 두 번째인가요? 여기에 도형 형식의 두 번째가 텍스트 효과의 3차원 회전으로 가셔서 우리 눈이 화면으로부터 봤을 때는 Z축이라고 우리가 눈이 지금 수직 방향에 있잖아요. 요거를 180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180으로 변경하시면 이렇게 글씨만 뒤집어집니다. 잡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방향 중에 하나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그럼 요거의 반대니까 270도 돌리면 잡지는 해결됩니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도 돼요. 이걸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글상자를 이용해서 글씨를 바깥쪽에 클릭해서 쓰시고 이 글씨를 이렇게 위에 올려서 겹치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는 거죠. 결과가 똑같이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글씨를 써서 올리셔도 된다. 자, 전체 블럭을 잡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누구만 빼고 전체적으로는 글꼴은 동일하니까 글꼴 굴림하시고 네, 굴림 전체를 다 바꾸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18은 됩니다. 근데 여기 스마트 아트는 적용되지 않아요. 전체. 그리고 쉬프트 요 강의 유튜브만 빼고 검정색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모두 쉬프트 클릭하면 그것만 빼기 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 그룹도 슬라이드 번호를 제외한 도형을 모두 선택하시고 컨트롤 G를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 두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 닦아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왼쪽 그룹 선택 애니메이션에 닦아내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닦아내기라고 하고 그죠? 어디에서 위에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옵션을 위에서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탭에 애니메이션 종류를 바운드로 하시면 통통 이렇게 그래서 꼭 여기까지 다 됐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F5번 키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클릭해서 다음 2번 슬라이드에 하이퍼링크 그림 두 가지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화면 조금 잘렸는데 밑에 슬라이드 번호 있습니다. 그림과 슬라이드 번호가 잘 들어갔는지 3번 슬라이드에 자동 재생되는지 그리고 책제 수준이 굵게 들어갔는지 4번 슬라이드에 여기 그라데이션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5번 슬라이드에 윤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누락되지 않는지 그림자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6번 슬라이드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왜? 나타내기를 넣기 때문에 클릭하면 위에서 닦아내기로 클릭하면 바운드로 날라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시간이 남는다 그럼 그때 내가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클릭 후 클릭해서 도형의 색상들만 조금씩 변경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학습이 틀렸네요.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밝은 색, 어두운 색만 맞춰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밝고 어두운 정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도 크게 관계는 없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해라.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밝은 색은 밝게, 어두운 색은 어둡게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밝고 어두운 정도만 체크를 해줄까요? 혹시라도 색상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냥 기본으로 내라 라고 말씀드리고 글씨가 진하면 밝게 서로 그 색상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S를 누르시면 500점을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을 재시면서 특히 6번 슬라이드를 20에서 30분 내에만 완성하시면 나머지가 모두 거의 한 5분, 10분 안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잘 배분해서 꼭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